이 국장님, 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윤석열 탄핵몰이에 아주 골몰을 하더니 지난 6일이죠. 방송 토론회에서는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하고 또 이게 항복 백기투항을 한 건지 아니면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또 7일 날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은 직무대행이죠. 네. 권한대행인가요? 이 사람이 또 세 가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영수회담, 여야정 상시 정책협의회 구축, 그리고 거부권을 중단하라. 뭐 이런 세 가지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핵심은 영수회담 하자. 그런데 이 영수회담을 이렇게 이재명이가 들고 나온 배경이 뭔지, 꿍꿍이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후보잖아요. 자기가 대표면 영수회담 제안할 수 있어요. 네. 후보잖아요. 네. 지금 아직 전당대회 중이고 후보가 영수회담 하자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말이 안 되니까. 8.28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공식 논평할 이유가 없다. 후보인데. 네. 그런 얘기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야 뭐 다 자기가 강령에도 기본사회에다 넣고 자기 당 뭐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기는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투세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기는 되게 이렇게 중도 지향적이고 우파적인 어떤 시각도 갖고 있다라고 좀 변신을 하고 싶은데 운동권들이 안 들어줘요. 그거 부자야. 부자들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고 반기를 드는데 너무 심하게 반기를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아주 그냥 앞장을 섰더구먼요, 반기에. 예. 운동권적 시각이잖아요. 네. 그거 1%에 불과한 부자들을 위해서 왜 99%가, 해야 돼? 아니야, 1% 그 돈만 뺐으면 돼. 이게 완전 운동권적 시각이잖아요. 네. 경제를 그래서 뭐 종부세 만들고 이게 다 사실은 딱 운동권의 도구마로 딱 갖고 있는 거라. 이재명은 종부세도 좀 유연하게 하자. 일가구 2주택은 종부세 매기는 것은 과하다. 그런 예. 그럼 한 가구 한 주택 정도는 피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금투세도 좀 완화하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하자. 이렇게 응원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이재명이 좀 비겁한 게 대표면 대표, 후보면 후보답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걸 얘기하자. 의총에서 내가 다 설득하겠다. 내 비난을 받더라도 그래 우리 지지자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는 정치 철학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거 하면 어때? 괜찮지 않겠어? 이런 태도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늘 그렇죠. 네, 늘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운동권들이 운동권적 그 386들이 전부 다 아니 민주당의 가치를 어디다 대고 지금 훼손하느냐. 정체성을 흔든다. 우리 정체성이다. 이런 식으로 확 드러났죠. 호남에서 20% 깎여갖고 8대 0으로 전락했죠. 이것들이 계속 연결되면서 지금은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영수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 갖고 벌써 이틀째 종편에서도 막 영수회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가잖아요. 근데 사실 영수회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실이 못 받거든요. 받을 후보 얘기를 어떻게 받아? 지금은 받을 수가 없죠. 그건 8.28 이후의 얘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 소전략으로 던진 거다. 물론 대표돼서 계속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일단 대통령실에서 받을 리가 없죠. 지난번에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A4 10장인가 그거 읽어댔잖아. 기자들 나가지 마세요. 기자회견 회담은 눈 마주치고 내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회담이잖아요. 네. 근데 옆에 그냥 아무런 합의도 없이 옆에 딱 놓고 자기 주장만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그게 무슨 회담입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또 이재명의 꼼수에 술책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당 대표가 된 뒤에 얘기해 봅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놓고 또 8일에는 바로 또 최상병 특검법 이거 재발의하겠다. 거기다가 그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임성근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하겠다. 이거는
뭐 화해라든가 뭐 좀 협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회담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센 이 최상병 특검법 내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은 예, 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대안 뭐 이런 것들도 특검 대안을 내놨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예.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재발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면 모르는데 지금 거부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재발의 계획서 지금 8일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진정성이 없다 얘기죠. 그렇죠. 제의요구권이란 건 뭐냐면 대통령이 이 법안을 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회에서 다시 생각하라 예.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게 돌아오면 이게 협상을 안 해서 여야 간 협상을 안 해서 그래? 그럼 협상을 해보자. 아니면 이게 독소 조항이 있어서 다시 왔구나. 그럼 독소 조항을 어떻게 다시 해보자. 이게 맞지? 그래? 그럼 이거보다 더 세게 할래? 더 세게 할래는 뭐냐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제의, 그러니까 거부권이 쌓여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 더 세게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두 번째나 네네.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해서 부결된 사안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세 번째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당과 무슨 정책 협의회 구성하자 어찌자 하는 것은 하나의 쇼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뭐 192석 가지고 야당이 뭐 하는 게 없네, 선거가 없네, 빈손인 국회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세게 해가지고 내면서 한편으로는 또 영수회담이다, 무슨 정책협의회다 해가지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수작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이재명으로서는 10월에 이 사법 네. 어떻게 보면 선거법하고 위증교사하고 위증교사 두 개가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늦어봤자 뭐 11월인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려면은 좀 분위기를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야 대통령하고도 합의도 잘 됐는데 네네네. 이렇게 세게 때릴 수 있느냐 판사들한테도 아무래도 조금 뭔가 심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잖아요. 용산 대통령이 여의도 대통령을 인정해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초동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동안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양자 영수회담이란 말 자체도 쓰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늘 대표 회담을 했잖아요. 여야 대표들 간에 네네. 회동으로 했었죠.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대표로 정식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을 됐죠. 선출이 됐으면은 삼자 회동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양당 대표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은 또 조국까지도 포함시켜서 네네. 12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회담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게 그러면 맞고. 한동훈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선출된 당 네. 대표, 여당의 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성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또 이간질하더라고요. 정성호가 이간질하려고 라디오에서 아이고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윤 대통령이 좀 권한 좀 많이 한 대표한테 준 다음에 얘기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완전 이간질이죠. 권한을 주면은 저 아바타야 하고 또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는 뭐 여야 간 영수회담이든 뭐 대표 회동이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3당 그렇습니다. 대표 회동 예.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교섭단체 그렇지 않으면 뭐 하든지. 교섭단체를 빼버린다 그러면 네네, 조국 비교섭단체를 빼고, 빼고. 이재명 네. 또 한동훈 이렇게 네. 삼자 회동이 되어야 모양새가 갖춰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영수회담 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네. 특히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해놓고 이것도 대통령한테도 가서 이야기했는데 못 받아들이겠다 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 지지층한테 이걸 또 책임 전가하는 수법을 쓰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떤 그런 지금 그 계산 그런데 또 술수예요. 그때 어떤 술수지 정말 진정성 있게 중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어떤 청사진을 갖고 이런 전략을 펼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탄이에요. 10월 달에 어쨌든 두 개의 그 재판이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헤쳐나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수회담도 네, 한번 지금 제의를 해가지고 8.28 전대가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9월 또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9월부터 이번에는 또 개원식도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늦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의원 선거도 좀 해야 하고 또 9월 정기국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또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야 하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회동이 네, 네.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점을 여권에서도 좀 잘 활용하는 그런 뭔가 대책들을 좀 마련은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몇 가지 지금 뭐 그 이 대야와 관련돼서 두 가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야당을 끌어들여가고 예. 비쟁점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도하겠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사실 전국에 꼬여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런데 저는 계속 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양쪽 다 전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 교체가 있었잖아요. 물론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면 예방도 해야 되고 서로 덕담도 나눠야 되고 이런 식의 정치, 그러니까 예방 정치, 예방하고 환담하고 덕담하고 물론 뼈가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뭔가 이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죠. 만나는데 뭐. 예, 그래서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급한 사람은 이재명이죠. 그렇죠. 지금 2달이 넘게 최강경 투쟁을 했지만 뭐 성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게 없어요. 민생법안 제로국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냥 부랴부랴 우리 뭐 여야 간에 이견 없는 법안이라도 처리하십시다 하고 지금 백기를 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그런 빈소국회에 대한 뭔가 대책을 이재명으로서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가장 큰 것은 사법 리스크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완화시켜가지고 물타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뭐 이 선거법도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막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위증교사도 네. 벌금형으로 예. 그러니까 실형이나 네. 집행유예 이상이 안 나오도록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으로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태도를 돌변되는 거 난리가 아닙니까? 나겠죠. 예, 그렇죠. 예. 일단 지금은 아쉬우니까 아쉬운 사람이 셈 파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셈을 파야죠. 목마른 사람이 파야니까 지금 영수회담 이렇게 타령을 하는데 여기에 여권이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제가 참 그러면은 영수회담 하기 전에 대표회담을 해서 조율해 오세요. 뭐 이러든가.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 10월이 급한 거를 다 여당도 또 대통령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뭐 끌려갈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려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다시 드려도 될까요? 그럼. 이재명이 내심 고민한 지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저 시도당 위원장도 뽑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재명이 이 사람만큼은 꼭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강위원 아시죠? 더민주혁신의 공동대표고 아예 시도당 위원장 중에 가장 먼저 광주시당을 하겠다라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엄청 도와주고.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나섰잖아요. 강기정이까지 나서가지고 밀었는데 누구예요? 양분남한테 하프 게임으로 져버렸잖아. 와, 그래가지고 더민주혁신회가 이번에 충격을 먹어. 완전 엄청 충격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진짜 이 주류 중에 주류, 찐 주류처럼 행사를 한청년 5기 의장인가 되지 않습니까? 전남대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그래갖고 더민주혁신회에 나도 들어가겠다, 나도 들어갔다 줄 섰다가 지금 문 밖에 아무도 없대요. 그래요? 저도 이거 강의원이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역시 광주라는 게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전북, 광주, 전남 지금 전략적 투표에 아주
그럼요. 대가들입니다. 예, 예. 거기 유권자들이 그렇습니다. 정치의식이 워낙 높아가지고 네. 강 의원이 그냥 개 박살을 내버리고 그렇죠. 이재명이 9대0도 8대0으로 확 끌어내리고 그렇죠. 투표율도 2, 3%뿐이 안 돼가지고 예, 예. 그냥 4명 중에 3명은 아유 나 우리 관심 없다. 예, 그럼요. 당신은 완전히 뭐 DJ 당도 아니고 그거는 어버이 당 아니냐. 네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버이 당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의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하죠. 이 저기가 30 아까 저 호남이 33.3인데 예, 예. 사실은 서울이 이제 40 수도권이 되는데 여기도 호남이 다 반 이상입니다. 출향민들, 출향민들, 예, 호남 출향민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수도권과 호남은 이렇게 딱 연계되어 가지고 민주당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여기에서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서울에서도 저 호남 분위기가 왜 저러지? 하고 바로 그 분위기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견해들을 서로들 표명했을 거예요. 이래저래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코너에 몰려 네,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거를 위한 탈출구로서 영수회담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그렇죠. 그 꿍꿍이 속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잘 활용해야 해요. 네. 궁지에 몰린 사람을 잘 활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편도요. 민주당, 전대, 이재명 이 이슈를 안 다뤄요. 네. 왜? 안 나와요, 조회수가.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